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 시작해 볼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 복사 평형과 온실 효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구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지구 복사 평형에 이르게 돼요. 지구와 달을 비교해 봤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훨씬 더 높았죠? 복사 평형되는 온도가 더 높았던 이유는 지구는 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대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 복사 평형 온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지구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때 지구 주변에 있는 대기가 그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함으로써 평균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그렇죠.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속에 있는 기체들 가운데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불러요. 해서 온실기체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잘 통과시키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잘 흡수하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챕터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학습이 끝날 때쯤 지구온난화를 지구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고민. 그 이유는요, 대기 속에 있는 온실기체가 증가함으로써 지구가 점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지구온난화는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요? 네, 지구복사평형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지구복사평형. 그럼 선생님이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죠? 지구가 복사 에너지에 있어서 평형을 이루더라.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더라. 그것이 아마 복사 평형일 텐데요. 그들의 관계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지구 표면이 있습니다. 지표면, 직권에 해당하는 지표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대기에 해당하는 기권이 있을 거고요. 그 대기 바깥에 우주 공간, 외권이 분포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 멀리 태양이요. 태양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적으로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디한테다가? 지구한테다가 보내줄 거예요. 지구한테 보내주고 있을 겁니다. 보내주는 가운데 이때 태양이 내보내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놓는다면 100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다가 대기하고 부딪혔어요. 튕겨져 나갑니다. 대기에 부딪혔어요. 대기에 반사되는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태양이 주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다가 지표면하고 부딪혔어요. 해서 지표에 부딪혀서 지표면에 의해서 반사되겠죠. 어찌되었던 반사되는 양이 30%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 100을 줬는데 그중에 30이 반사됐습니다. 그러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70이 지구로 들어오는데요. 그 70 가운데요. 20은요. 네, 대기가 흡수할 겁니다. 그 다음 지표면이 흡수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기가 흡수하는 양은 20%, 그 다음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은 50%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대기에서 흡수한 20과 지표에서 흡수한 50을 합친 얼마죠? 70이요.
반사되는 값이 얼마죠? 30이요. 그럼 70을 흡수했어요. 그러면 흡수한 만큼 뭐 해야 될까요? 지표면은 다시 방출해야 되겠죠. 방출하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일부분은 누가? 대기가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일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나가요. 우주 방출. 그 다음에 대기에서 일부분 흡수했다가 일부분은 지표로 방출하고요. 일부분은 다시 우주로 방출하고요. 해서 우주로 방출되는 그 양은 얼마인가 하면 70%입니다. 그 다음 특히 아까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는 값 가운데 대기가 흡수해서 지표로 방출했던 이 아이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평균 기온이 올라가겠죠? 온실 효과를 나타냈었고요. 그다음 방출하는 양이 70이에요. 해서 결과적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70이에요. 그래서 두 양은 어떻다? 같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지구 복사 평형. 해서 요 같음으로 인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해지겠죠. 그런데 우리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의문을 가졌던 거 평균 기온이 왜 올라갈까요? 라고 했더니 온실기체가 증가해서요 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균 기온은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실효과가 지금 증가한다는 얘기, 온실기체가 증가한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인간들의 활동의 편리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온실기체의 특징 지난번에 배웠죠. 태양복사 에너지는 잘 통과시키지만 지구복사 에너지는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하여 평균 기온이 점점점 올라가겠죠. 해서 결과적으로 온실효과를 일으켰고 온실기체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평균 기온은 더 올라가겠죠. 해서 많아져요. 온도는 올라가요. 결과적으로 지구는 따뜻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구온난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구가 평균 기온이 올라가요. 그렇다면 해수가 열팽창을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불어요. 해수가 열팽창해서 해수가 상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녹아요.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결국에 육지는 감소하겠죠. 고로 생물들도 자신의 서식지가 변함으로 인하여 생태계도 변할 수 있고요. 기상이변도 생길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지구복사평형, 태양이 주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100 지구로 들어오다가 대기하고 부딪혔어요. 지표면하고 부딪혔어요. 반사되는 값이 30이요. 그러면 100에서 30이 반사되어 나갔으니까 차이나는 70이 지구로 들어오는데 이때 대기가 흡수하는 게 대기 두 글자 20, 그 다음에 지표면이 흡수하는 게 50. 결과적으로 우리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양은 70이요. 그러면 흡수한 만큼 내보내야 되겠죠? 이때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내보내는 양도 70이요. 그런데 그 70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 70을 내보내다가 대기가 일부분 흡수하고 우주로 방출했어요. 그다음에 대기가 일단 흡수했다가 그 흡수한 걸 다시 지표로 방출하고 우주로 방출하고요. 결과적으로 우주로 방출한 양은 70이고요. 그다음에 이때 지표로 방출한 열로 인하여 평균 기온은 높게 나타나더라.
온실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온실 효과에 관여하는 온실기체, 특히 인간의 활동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지구온난화가 초래되고 있더라. 오늘의 학습 결과입니다. 짠! 최근에는요, 인간의 활동 영향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양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음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첫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공기 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은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 기온은 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이 온실기체들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하지만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열을 방출합니다. 그렇다면 평균 기온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열을 이산화탄소가 흡수했다가 그 다음 지표로 더 많은 열을 방출하겠죠. 결국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해수의 열팽창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좀 더 쉽게 다른 걸로. 빙하가 녹아요.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육지는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저위도에서 서식하던 아이들은 본인의 서식지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로 인해 생태계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는 변할 거고요. 기상이변이 나타나는 빈도와 강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도 좋으니 그 방법을 한 가지 이상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공부가 다 이해되셨다면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지구는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무엇을 이룬다? 복사 평형을 이룬다. 그다음 두 번째, 온실 효과가 더욱더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와 같이 추운 지역에는요, 항상 얼어있는 땅이 있는데요. 이 땅에는 탄소가 많이 묻혀 있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 땅이 녹으면 땅속 탄소는 온실기체로 바뀌어 대기 중으로 방출된대요.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베리아, 알래스카, 지금 얼어붙어 있는 땅에 탄소가 많이 묻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되면 이 얼어있는 얼음 땅이 녹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탄소는 기체로 바뀌겠죠. 그래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답니다. 그러면 온실기체의 양이 더욱 증가하게 되니까 또 다른 지구온난화를 더욱 심각하게 초래하게 되겠죠. 이해하세요? 오늘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스스로 확인하기도 잘 풀어보셨고요. 꼭 복습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구온난화를 완전 해소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의 길로 갈 수 있는 작은 실천의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두 번째 단원에 있는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뒤이어 이어지는 확인평가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복습했던 부분 교과서에 예쁘게 요약 정리 포인트 주시고요. 정리하셔서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있는 과학 과제 제출란에 사진 파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